여러분, 만약에 딱 한 번만 지금 나이에 가진 모든 것, 경험, 판단력, 후회까지 다 가지고 28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사업, 뜻이고, 결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현우 씨는 그 질문에 실제로 답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현우 씨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30년 결혼이 끝나는 날,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거울 속에 28살 강현우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강현우 씨는 올해 63입니다. 33년 동안 중견건설사에서 일했습니다. 이사까지 달았습니다. 자식은 둘, 아들과 딸,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완성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던 해부터 아내 박소영 씨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것도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현우 씨는 회사, 소영 씨는 집. 회사가 사라지자 현우 씨는 갈 곳이 없어졌고, 집은 소영 씨의 세계였지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말로 부딪히고, 침묵으로 부딪히고, 식탁에서 부딪히고, 침실에서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3년은 그냥 두 개의 섬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현우 씨가 먼저였습니다. 화가 나서 꺼낸 말이었는데 소영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알겠다는 말이 현우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막을 줄 알았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협의 끝에 서류가 나왔습니다. 현우 씨가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울지 않는 이혼이구나. 현우 씨가 혼자 돌아온 집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의 물건들이 거의 사라진 집. 현우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빈 공간을 봤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현우 씨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달랐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가 일어나서 주변을 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9년 달력. 현우 씨가 굳었습니다. 벽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28살 강현우가 있었습니다. 주름은 없었고 머리카락이 검었습니다. 몸이 단단했습니다. 현우 씨는 자기 손을 봤습니다. 팽팽했습니다. 이 손이 자기 손이 맞는데, 60년 넘게 봐온 손이 맞는데 낯설었습니다. 현우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꿈인가?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63의 기억이 전부 있었습니다. 30년 결혼도, 이혼 서류도, 아이들도, 회사도 전부 기억하는데 몸은 28살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거 꿈이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1989년 서울. 현우 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이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버스. 현우 씨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1989년이면 이때 자신은 건설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것밖에 몰랐던 시절.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회사 선배 최은정. 현우 씨보다 3살 위. 유독 자신한테 잘 해줬던 선배. 그런데 현우 씨는 그 시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아니, 자신이 없어서. 선배는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살았습니다.
현우 씨가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방 번호를 찾았습니다. 304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방 안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지? 이 꿈이 언제 끝나는 거지? 현우 씨가 회사로 갔습니다. 1989년에 그 건설사, 경비 아저씨가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켜줬습니다. 현우 씨의 28살 얼굴이 직원 명단에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은정이 들어왔습니다. 현우 씨가 굳었습니다. 기억 속 최은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최은정이었습니다. 31살의 최은정.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서류를 들고 현우 씨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어제 퇴근 일찍 했던데 오늘은 집중해요.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 현우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은정이 의아하게 현우 씨를 봤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은정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갑자기?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 얘기 못한 것 같아서. 은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이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은정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적응은 됐어. 고시원 생활 힘들지 않아? 현우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때의 자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은정이 잠깐 멈추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착해 보이면 잘해주고 싶은 거지 뭐.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은정이 현우 씨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현우 씨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은 그냥 지나쳤을 눈빛. 지금의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 이야기, 서울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데 현우 씨는 그 식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맑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식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맑음이 이 낡은 식당 된장찌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이 현우 씨한테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한잔할래? 오늘 힘들어 보여서.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갈게요. 두 사람이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이 나왔습니다. 은정이 먼저 따라줬습니다. 현우 씨가 마셨습니다. 1989년의 소주 맛이었습니다. 독했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 오늘 뭔가 달라 보여.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뭔가 많이 안 사람 눈빛이야. 현우 씨가 웃었습니다. 많이 알긴 했죠. 은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신입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소주가 2병이 됐습니다. 은정이 취기가 올랐습니다. 뺨이 붉어졌습니다. 현우 씨는 그 붉어진 뺨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뻤구나. 그때도 이랬는데 내가 못 봤구나. 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은정이 잠깐 현우 씨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현우 씨 신입 때부터 좋은 사람인 거 알았어.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가 좋은 사람인 거.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현우 씨를 봤습니다. 현우 씨가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눈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릴 것 같은 눈. 현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말을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에게 이 말을 들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 은정이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현우 씨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랬습니다. 은정의 머리카락에 그 불빛이 닿았습니다. 현우 씨는 그 장면이 30년 후에도 기억할 장면이 될 것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타.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 은정이 봤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뭔데?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정이 오래 현우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버스와. 현우 씨가 멈췄습니다. 은정이 버스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은정이 돌아서서 현우 씨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대답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떠나는 버스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버스가 멀어졌습니다. 현우 씨가 혼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28살의 심장이 63의 기억을 담고 뛰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1989년이었습니다. 꿈이 계속됐습니다. 현우 씨는 출근을 했습니다. 은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의 머릿속에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꿈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정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현우 씨가 은정한테 말했습니다. 선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1989년의 서울, 낮고 빽빽한 서울. 은정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뭔데? 현우 씨가 잠깐 그 서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 저 선배 좋아해요. 은정이 말없이 현우 씨를 봤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신입 때부터요.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었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 이미 누가 있어. 현우 씨가 멈췄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눈치 못 챈 것 같아서, 나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현우 씨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누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결국 거기서 끝났던 거구나.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선배. 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꼭 좋은 사람 만나. 그리고 먼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우 씨가 혼자 옥상에서 1989년 서울을 봤습니다.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때도 이랬던 거구나. 내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해봤자 결과가 같았던 거구나.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가 한 선택들이 최선은 아니어도 최선 중에 하나였던 거구나. 그날 저녁 현우 씨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책상, 28살의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 현우 씨가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꿈에서 내가 배운 게 뭔가.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을 자꾸 미뤘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봐야 할 때 보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좋아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현우 씨가 그 좁은 방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8살의 얼굴로 63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방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지막이 혼자인 텅 빈 집이었을까? 그 질문이 현우 씨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63의 천장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였습니다. 현우 씨가 일어나서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이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손이 소영 씨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영 씨 번호가 있었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소영 씨가 받았습니다. 왜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서류까지 다 끝났는데.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소영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표현을 안 했어. 그게 미안해. 소영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왜 나와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을.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했다고. 말하지 못한 게 미안했다고. 소영 씨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요. 그 두 글자. 나도요. 현우 씨가 그 두 글자를 듣고 오래 말을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이혼을 취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서로의 미안함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현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혼자가 덜 무거웠습니다. 28살로 돌아갔다 온 꿈이 현우 씨한테 가르쳐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 씨한테 물었습니다. 28살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하겠냐고.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택 자체는 안 바꿔요. 그때도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바꿀게요. 말을 더 일찍 했을 거예요. 좋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을 미루지 않았을 거예요. 꿈에서 배웠어요. 말이 늦으면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하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가 닿았다면 지금 하지 못한 말이 있는 분, 오늘 하세요. 더 늦기 전에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